자, 핫하게 시작하는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8시 59분이고요. 오늘 그래도 기분 좋게 지난주의 서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하창원 본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지금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오늘의 전략은요? 오늘 뭐 많습니다. 뭐 저 PBR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의 반도체 시장 강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중일 관련돼서 뭐 엔터나 뭐 콘텐츠나 이런 쪽 주목될 이슈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슈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주항공청도 있고요.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슈 플레이로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일단 시작 자체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금요일에 선물의 매도가 굉장히 강했는데 금일 그 수급들이 좀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2,700선 뚫어주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전의 서름을 조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 자체는 조금 더 하단에서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이닉스나 TSMC 독점 구조로 가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급망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너무 그 좀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제 어쨌든 회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내용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니까 일단 그 부분에서의 매력도는 일단 좀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6% 플러스 2699, 2700선에서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코스닥은 0.43% 플러스 842포인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8% 마이너스고요. 하이닉스가 대신 2% 정도 올라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LG엔솔, SDI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도 0.3% 뭐 하십니까? 마우스 0.5% 정도 네네.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는 좀 엇갈립니다. 0.2% 마이너스, 0.3% 플러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0.7% 플러스, 그리고 LG전자가 1.2% 오르네요. 오늘은 두산 쪽이 좋습니다. 두산이 12% 오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10% 정도 상승, 그리고 HMM이 5% 플러스, 이렇게 코스피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1.2% 플러스 고요. 리노공업이 1.1%, 펄어비스가 3.4%, SM이 오늘 8.5%로 시작하고 JYP도 3.6%. 이렇게 눌려있던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힘을 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은 뭐 엔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한중일 관련된 모멘텀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26일에 이미 이제 한중일 관련된 초안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뭐 서비스 쪽으로 좀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라인업을 좀 뜯어보면 그 큐브 엔터를 빼고 이제 중국 비중이 가장 높은 게 SM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SM이 가장 높게 올라가고 있는 게 맞고요. 하이브는 좀 미국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대장은 SM이 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주가의 차이, 그러니까 YG도 3%고 JYP도 3%고 하이브도 거의 3%인데 SM만 치고 나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뭐 미국장에서 워낙 좀 긍정적으로 흘러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의 뭐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는 당연히 껴놓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은 SK 하이닉스, 이스페타시, 한미반도체 같은 HBM으로 좀 필두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랑 하나솔루션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뭐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요 이제 전력망에 대한 이제 그 클러스터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이거 이따 뉴스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와 관련된 부분에다가 캘리포니아 주인가요? 거기 그러니까 미국의 특정 지역이 태양광에 대한 비중이 30%가 넘을 정도로 좀 그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좀 일부 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재생에너지 쪽, 또 원전 쪽은 체코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기타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 또 영국에서 2050년까지 원전 확 늘리는 그 20기가와트 이상의 설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제 원전 쪽,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재가 떴네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최대 SMR 설계업체인 뉴스케일 파워의 네. 50조 원 규모 SMR 프로젝트에 주 기기를 납품을 한다고. 공급 물량은 2조 원이 넘는다. 그래서 이제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게 사실은 이틀 전쯤에 그렇죠. 이제 전환하는 거에서의 이제 두산 엘러빌리티가 그 수주한 게 있다고 이미 조그맣게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 언급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조금 더 부각이 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조 자체는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고 결국엔 우리나라에서 이게 연속성을 가지려면은 이제 그쪽과의 이런 기술적인 문제 좀 웨스팅하우스에서의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운 쪽도 지금 계속 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 쪽, 홍해 관련된 후티 반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운임지수에 대한 강세의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해운주도 좀 일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쪽도 좀 좋죠.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중국 쪽과 연관이 됐을 때 사실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엔터, 콘텐츠, 그 다음에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일단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반대로 봤을 때 오늘 이제 또 재생에너지 쪽이 강하니까 전력기기 쪽은 좀 약한데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굉장히 핫하게 되더라도 풍력이 굉장히 핫하게 되더라도 결국엔 에너지를 이제 초과 변압기로 바꿔서 보내야 되니까 결국엔 또 수혜를 볼 텐데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 좀 약할 때 이런 전선 전력 쪽이 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순환매의 흐름도 왜냐 우리나라는 좀 자본금도 제한적이고 수급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저 PBR 쪽에 대한 조금 움직임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시장에서는 자율성을 조금 집중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좀 큰 뭔가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한 일단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장에서의 이런 흐름을 체험하신 분들도 많고 이번에 밸류업으로 인해서 뭐 이제 더블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업을 선택할 때 이 기업이 이런 좀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력하게 하나 이런 것들을 아마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흐름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의 시각이 바뀌면 그거는 이제 자율성이 대 자율성이 아닌 그런 굴레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주들의 희비는 강력하게 좀 엇갈리게 됐네요. 이미 벌써 그런 흐름이 나타났지만 오늘로써 거기에 방점을 찍는 게 삼성전자는 지금 75,100원에서 또 오늘도 1% 떨어져서 시작하는데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또 신고가 랠리입니다. 하이닉스가 204,000원, 한미반도체가 158,000원, 7% 상승, 3% 상승 이렇게 해서 두 개는 HBM을 기점으로 강력하게 또 치고 올라가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AI 관련된 전력 인프라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한한령 관련해서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그런 기대감 요걸로 관련주들도 엔터나 혹은 다른 게임주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상승 종목은 오늘 거래소에서 500개 상승 300개 하락 코스닥에서는 700개 상승 700개 하락 이렇게 해서 반반 정도 거래소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센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삼성전자는 좀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으로 바라보면 공급망이 다변화가 되면 될수록 좋겠죠. 근데 사실 지금은 이 SK 하이닉스 향에 따른 TSMC 발이 제일 크잖아요.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그런 캐파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보면은 결국엔 삼성전자가 공급망 쪽에서의 좀 유력한 라인으로 올라와줘야 그게 이제 그 엔비디아 쪽에서는 사실 그게 좋은 거지 뭐 부정적이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배달업 같은 경우도 뭐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복종할 때는 배달비도 막 계속 올라갔는데 요즘에 막 엄청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니까 보시면은 막 배달도 무료로 하고 막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네. 경쟁이 있어야 이제 그쪽에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좋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특정 라인에서 공급 독점을 하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뭐 그 회사 입장으로 본다면 그거를 크게 긍정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리고 과거의 사례들 1, 2, 3, 4세대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그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하이닉스가 좀 더 치고 간 거는 있지만 그게 이제 그 부분에서 아예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쫓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0.49% 플러스 2,700선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0.4% 플러스 842선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좀 하락하는 업종 있을까요? 장 본부장님 오늘 좀 약하다 이런 테마. 네, 일단은 전선. 그쵸. 전력 전선 쪽이 좀 약한데, 근데 결국에는 그쪽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은 오일선과 이격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오늘 재생에너지 쪽이 좀 더 강한 이유는 하나솔루션이 목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29,000원에서 4만 원으로 상향됐거든요. 그리고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도 28,000원에서 33,000원까지 이제 그런 종목군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주도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일부 좀 차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막 엄청 유의미하게 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의 흐름들이 뭐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넥슨게 오늘 AI 일단은 좀 그 소프트웨어 쪽에 일부 조금 차익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 사실 이제 중국과의 이런 그 흐름들이 좋아지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뭐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저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그 부분은 지금 뭐 색조나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일부 약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조선 쪽이 또 조금 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역시도 1%대 하락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무조건 엄청나게 큰 하락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산업군의 흐름들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투심 자체가 일단 미국장의 흐름들 이런 거 다 받아줘서 뭔가 큰 하락보다는 이렇게 약간 눈치 보는, 또 최근에 올랐으면 차익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수급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원전을 중심으로 오른다는 거. 자, 말씀드리는 순간 김양현 본부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왜요? 투명인 건 줍혀서. 아니요. 아예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숨 아니 돌리시라고. 근데 그 택시 타고 오는데 그 저기 옷을 갈아입었더니 카드 등 그거를 놔두고 온 거예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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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는 거. 아니 신용카드. 신용카드 지불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거 외상하면 되죠. 그래서 네. 이체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잡히네. 그거 그 데이터로 들어서. 어떡해요? 그래서 5분 이상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바보 같은 와이프한테 빨리 전화해서 네가 보내라고. 너 와이프한테 문자 온 거예요. 야, 얼마 보내냐고. 사모님이 근데 역시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10,000원 보내라고 하고 6,000원밖에 안 났을 것 같은데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고생해서 미안해. 오셨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 얘기할 게 많은데요. 네, 얘기할 게 많은데 9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전략 짧게만. 그 제가 전략을 써 올렸어요. 그 저기 여기 어디갔지? 시장 전략 네. 딱 시장 전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가름할게요. 코스피 전망은 코스피 전망 3Q까지 2,560에서 2,740. 현금 비중은 이전보다 많이 안 좋아졌네요. 현금 비중은 그대로입니다. 현금 25에서 비중 30% 정도니까 낮은 거부터 하겠습니다. 거꾸로 밑에부터 높은 거부터 아니고 낮은 거부터 올라옵니다. 낮은 것부터. 기타 2차 전지 바이오 2%, 촉구병, 네, 촉구병. 기업 밸류업, 자동차, 은행 10%. 네. 조금 낮았죠. 네. 조선 방산주 유지. 네. 화장품, 미용, 음식료 유지일 거야 아마. 네네. 18%. 그리고 AI 관련주 무려 28%. 무려. 그런데 미국이 16%. 네. 한국 주식은 12%. 미국 주식? AI가 주식을 한국만 있는 게 한다고요? 아니잖아. 미국 주식. 미국에 있는 AI. 아, 미국 주식을 하라고요? 예. 왜요? 아니 얘기하세요. 예. 오케이. 지금 인터럽트가 돼서 네, 뭐 미국이 16%. 미국 주식하라는 거죠? 아니야, 한국도 있어. 미국이 16%, 한국이 12%. 미국에서는 엔비디아에 포함해서 대형주 3개 네. 10%, 온디바이스 관련 ETF 3%, 미국의 전력 전선 신재생 AI 관련되는 거 익스포저 3%. 한국은 하이닉스 개통. 네네. 여기서 하이닉 개쓰면 하이닉스랑 같이 묶어가는 거. 네. 한미반도체를 포함하는 거죠.
하이닉스 포함해서. 삼성계통은 혹시 모르잖아. 삼성이 또 혹시라도 반격할지. 네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3.1배입니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오케이, 근데 알겠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서 빠르게. 3대 1로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오케이. 끝. 자, 질문 있습니다. 네. 이전에 저기 그 코스피 저것 좀 보여주세요. 밴드. 그러니까 2740을 3Q까지 밴드로 보신다면, 그리고 현금 비중은 저렇게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를 원래 하신다면, 현금 질문까지 그대로. 네, 네. 듣고. 듣고 자, 그러면 현금 비중은 그대로고 코스피 전망은 2740으로 좀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 지수는 못 간다고 보는 거고, 네. 나머지 종목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의 쏠림 현상으로 그쪽 종목들이 아웃퍼폼 한다고 보시는 거죠? 네, 지수는 못 가고. 전제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네. 2740에 전제가 첫 번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금리나 한 번, 금리나 한 번, 3Q까지. 두 번도 아닙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백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는 거. 페일이 아니고 보완이다. 보완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빠르질 않다. 8월 달까지는 아닐 것이다. 오케이. 라는 거를 감안한 것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국 주식 쪽에서는 하이닉스 계통,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만 간다는 뜻이고, 미국 주식으로 16% 넘어간다는 뜻이어서 그거 두 개 합쳐서 AI 관련주를 한 포트에 한 28% 정도, 4분의 1 정도 채워 넣는다는. 그 다음에는 말씀을 화장품하고 해주시는 조선 이런 순서. 하나 말씀드리면 엔터. 엔터.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한중 FTA가 아니고 뭐지? 뭐 있잖아요. FTA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봤으니까 한 번 SM? 더 말씀해 주시죠. SM이 눈에 띄더라고요. SM 오늘 10% 오르죠? 예. 아니 딱 뜨더라고. 근데 SM이 그렇대요. 9%. 그 에스파인가? 에스파. 걔네가 수 중국 앨범에서 중국 비중이 60% 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라인업도 한 40, 50% 되거든요. 네. 가장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SM이 중국에서 잘해요. 네. 근데 특히 근데 에스파가 못해서 그렇지. 에스파가 비중이 더 높으니까 그거 하면은 주가는 엉들렸기 때문에 지금 PER이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봤을 때 네. 15배면은 뭐 오늘 10배 올라가봤자 10% 올라가봤자 20배 안 되니까 단기 플레이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사.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멘텀을 찾아서 헤엄치는 국내 증시의 종목들. 오늘은 또 중국 관련된 한중일 뭐 정상회담 플러스 뭐 말씀하신 뭐 FTA 뭐 저는 무슨 소식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거 가지고 오늘 또 특정 종목들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자, 9시 16분 지나가고 있고요. 역시 시장 0.3% 정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인기 검색 종목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10%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거래는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1% 마이너스. HLB가 1.8% 플러스. 바닥권에서 지난번에 이제 바닥에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올라와 주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45,000원에서 51,000원까지 지금 3거래일째 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HLB 그리고 SK 이터닉스가 6.5%, 하이닉스가 2%, 한미반도체가 10%, 두산퓨얼셀도 4%, 하나솔루션이 10% 넘게 오르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변동성 좋아하면 이제 하나솔루션이랑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태양광 쪽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변동폭이 워낙 커가지고 이거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 주가가 워낙 공격적으로 올라간 게 있고요. 네. 미국의 일부 주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는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30%가 넘게 차지를 할 정도인데 그 25년부터 설치량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원래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제 그 대선 경합을 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트럼프는 석유화학 쪽으로 많이 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 쪽이라든지 기타 다른 쪽에서의 이런 정책 기조를 보면 재생에너지 쪽이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굉장히 크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한 기조로 가고 있고 에너지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면 트럼프가 되더라도 사실 그 부분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과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임기를 진행을 하고 있을 때도 상당히 그 오히려 그때가 더 많았거든요, 정책 자금은. 네.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가가 목표 주가를 2만 원대 후반에 있던 종목을 4만 원
확 질러버리니까 이제 수급이 확 쏠리는 거죠. 왜냐면 어떤 종류? 하나솔루션이 하나솔루션. 네. 그래서 그 목표 주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고 사실 그 실적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 약간 그 부분 때문에 탄력을 못 받고 있었는데 증권가에서 워낙 세게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반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상당히 강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라늄 가격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까지 같이 테마성으로 그러니까 전력기기 안에서의 이런 재생에너지까지 좀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실적이 조금 그렇게 막 크게 나오진 않아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순환매가 이렇게 여러 번 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네. 뭐 요즘 보니까 뭐 확실하게 화끈하게 엄청 세게 올라가네요. 네. 에너지 쪽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쪽이 네. 연속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엄청 그렇죠? 나오고 네, 나오고 세게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태양광 맞아요. 지금 원전 그러니까 뭐 풍력도 그렇고 퓨얼셀 그러니까 수소 쪽 뭐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이제 변압기 전선에서 이쪽으로 이제 좀 옮겨가는 듯한 움직임인데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연속성이 있냐고 여러 번 여쭤봤었고 네네.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은 전선 변압기에서 조금 수급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음. 결국엔 태양광이 가던 풍력이 가던 변압기 그 송전 쪽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태양광의 비중이 넓어지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수직 계열화에다가 캐파를 엄청나게 늘려서 솔라 허브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들어졌을 때 그걸 어딘가에 보내야 되잖아요.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보내려면 결국엔 송전과 배전 그리고 이제 그 전선이 후발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전력기기 쪽에서 조금 더 강조드리는 부분은 그 풍력도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뭐 원전도 마찬가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다 갖고 있는데 거기서 공통 분모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에너지가 만들어졌을 때 결국엔 뭘 해야 되느냐에 귀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가든지 간에 공통 분모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산업을 좀 코어로 두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슝슝슝슝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중국 상장, 그러니까 국내 상장 중국 기업, 뭐 헝성그룹, 오가닉티 코스메틱, 윙이푸드, 뭐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고 원자력 발전 관련한 그리고 수산 관련한 ESS 전력 저장 장치 관련한 그리고 엔터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중심을 좀 이뤄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큰 종목은 역시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받쳐주면서 시장을 좀 지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는 거의 뭐 반반이라는 거. 코스피에서는 조금 더 높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상승 종목 수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9시 21분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의 오늘 자료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할까요? 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한 거 그 다음에 네, 그 지난주에 은행주가 좀 빠졌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4%, 3% KB 하나 가장 컸는데 이게 두 개 다 자사주 매입이 1달러 됐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1달러 됐는데 외국인도 보면은 지분율이요. 국내 은행 지분율이 59.4%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과거 40%에서 60% 상단이에요. 살 만큼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해서 약간 기다린다. 아. 근데 오늘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발표되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됩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발표가 됐고 자료가 이제 오늘 아마 보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릴리스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별 기대는 많지 발표가 않은데 된 거예요, 그럼? 네, 그거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이 확정 발표라는 게 아마 그 주체적인 거를 보여주나 보네. 네네네. 하여튼 제가 여기서 본 건데 네, 방향이랑. 그래서 하여튼 자율적인 참여를 계속 고수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지금 정중동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수급도 꽉 차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펀더멘털적으로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PBR로 뭐 0.5 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지켜봅시다. 약간 네. 척부보다는 뭐 포기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거 혹시 하셨나요? 하셔 넘어가고. 아나운서는 안 아나운서는 했어요. 안 네.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기사가 나왔는데 금요일 날 저녁 때 폴란드 국영기업과 손잡고 잠수함 MRO에 도전 이게 나왔더라고요. 폴란드에 무슨 사업이 있는데 오르카 사업 이게 얘네들 있어요. 폴란드 그 해군 현대화하는 거 여기 이제 경쟁 붙으려 하는데 7월달에 여기 관련되는 업체를 선정한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 규모가 한 3조 되나 봐요. 규모가 3조는 적지 않아요.
얘는 매출이 한화가 한 10조 되거든요. 1년에. 3조인데 뭐 장보고 있는데 이렇게 중형급이 한 척 할 때 1조인데 한 3척 정도 할 수 있다 합니다. 일본, 독일, 스페인 여러 가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어서 요거 한번 보시 바랍니다. 전 세계 글로벌 잠수함 시장은 한 30조 이상 된답니다. 3조면은 작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관심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고 세 번째 천연고무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리포트 한번 보세요. 하나증권에서 그 화학 이쪽 관련되는 거 네. 석유화학인지 뭔지 하다 담당하는 애인데 천연고무가 2년 내 최대 가격이다. 음. 근데 EUDR이라고 이것 때문에입니다. EUDR 들어보셨어요? EU니까 유럽이겠죠. EU Deforestation Free Regulation. EU에 뭔가 제품 공급하는데 한 7개 종목이 있거든요. 7개 뭐 그러니까 코코아 뭐 저기 목재 뭐 여러 가지 있어요. 7개. 그거는 원재료가 삼림을 벌치하거나 황폐해서 들어온 거면 안 된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그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 6월 달에 공식 채택했는데 발효되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올해 12월이에요. 그럼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고무가 여기 해당돼요. 천연 고무. 네. 천연 고무도 삼림 벌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규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규제 받게 되는데 아시아의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유럽은 안에 수출하나 봅니다. 근데 이거 문제가 생기겠죠. 비용 들어가고. 그래서 중소업체들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산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면은 네. 천연 고무 생산이 부족하게 돼요. 음. 그래서 천연 고무에 수급에서 차질이 있게 되겠고, 그럼 그걸 본 사람들이 미리 땡길 수 있겠지. 그래서 하반기에 천연 고무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타이어, 천연 고무가 타이어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타이어 수요도 좋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금호 타이어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특히 금호 타이어의 그 가동률이 지금 뭐 5이건 R이건 관계없이 많이 올라서 가장 10년 만에 최대를 하는데 수요가 당겨지고 공급이 줄어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천연고무짝이 이슈가 되겠죠. 관련된 주식은 금호석유, 기타 여기 원재료 사용되니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욕까지는 아니고 몰아들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네. 내가 2,803Q까지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NH투자증권에서 하반기 전망을 해놨는데 3분기 3,100 찍고 4분기 차익 실현 어떠세요 느낌이?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보노님.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엔 대선 플레이랑 좀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옐런이 지금 이제 한 9월, 8월 달에서 돈을 푸는 방향으로 지금 스토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기에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익을 하는 방향. 그때는 이제 좀 강한 뭔가 엄청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안 읽어봤지만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 그게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닐 것 같은데 흐름은 그럴 수 있다. 네네네. 근데 똑같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3,100 안 가고 4분기 안 가고 9월에 끝날 이 수도 있죠. 실현이다. 네. 근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는데 뭐 온디바이스 이거는 넘어가고요. 요거 여기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중에서 영향이 없지는 않다. 근데 자기가 무슨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쪽에서 한국 수출이 한 6% 정도는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해두고 가자. 트럼프가 당선인지 아니면 9월달에 결정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넘어갈 때 그거 보자는 얘기고, 어쨌든 한국은 수출이잖아요. 그렇죠. 수출하고 뭐 조선이건 자동차건 뭐 화장품이건 미용이건 뭐 반도체 다 그런데 수출액과 일일 평균 수출액과 코스피 상황액과 엄청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수출액의 성장률이 피크아웃 되는 시점, 그때 주식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아까 4분기 전, 4분기 즈음에서 그로스의 피크아웃을 염두에 두는 플레이이긴 같아요. 다 말씀드렸네. 그 다음 보십시오. 열심히 170회 적었는데 혹 시간 되면은 마지막으로 네.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음. 최악은 지났다. 근데 최악이 지났는지는 7월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콜이 하나 있습니다. KB증권인데 네. 부동산 정책해가지고 지방정부 너 사 안 팔린 거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180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세부 내용은 7월달 날짜는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중요한 회의가 있답니다. 3중 전회라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한 3번 하는데 1년에. 근데 세 번째 회의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단계예요. 이때 확인하고 적극성을 띨지 안 할지 되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7월 달에 모멘텀인지 아니면 이건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케이. 중국 모멘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밸류업 가이드는 이미 발표가 된 게 오늘 시행이네요. 시행. 네. 시행.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딱 해야 되니까 시행이고, 지금 밸류업 공시, 그러니까 시행했을 때 첫 공시 때린 게 KB금융.
KB금융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가운데 첫 공시는 금융업종 대장주인 KB가 냈다. 그래서 안내 공시를 오늘 딱 아침에 냈습니다. 사회와 함께 KB의 지속 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논의해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서 4분기 중에 올해 4분기 중에 공시할 예정이다. 좋네요. 좋네요. 네, 좋네요. 네, 좋네요. 요거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밸류업 요렇게 나왔잖아요. 주요 프로그램 전체 상장사가 연 1회 자율 공시한다. 요런 것들 투자지표 비교 공표도 하고 이렇게 밸류업 지수 ETF 개발하고 인센티브는 표창 줘야지 표창. 표창 주고 납세자 선정 이렇게 모범 납세자 너 잘했어. 이렇게 표창은 얘기하고. 표창장만 주는 게 아니고 상패도 주고 돈도 줘야 돼. 공동 IR 대책. IR 원래도 안 하는데 공동으로 하면 더 안 하겠죠. 시간 안 맞는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KB가 뭐 내놓은 것도 아니고 우리 논의해서 정부 말 잘 들어서 4분기까지 우리가 해보겠다. 마련을 해볼게. 요 시행이라는 거 무슨 시행인지 모르겠지만. 자, 알겠습니다. 자, 시장 다시 한번 볼까요? KB금융 말 잘 들었던 우리 KB금융은 0.1% 오르고 있네요. 코스피가 0.4% 상승, 코스닥이 0.3% 상승. 오늘도 그냥 요 정도 선에서 강보합권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개별 종목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기관이 310억 사고 코스닥에서 144억 사네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60억 팔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25억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순매도 이거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게 지금 9시 반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거 뭔가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는 싶지만 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거 하이닉스 1112억 100만원 1000만원 1100억 사고 있네요. 하이닉스를 좀 많이 사네. 한미반도체를 430억 사고 있고 하이닉스를 1100억 사고 있고 그 한미반도체 엄청 세게 사는 거예요. 시가총액 거의 14조고 이거는 그러게요. 100 몇십 조인데 그리고 SKC,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종목들 사고 밑에 삼성전자, 기아, HMM 이런 거 종목들 사고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은 삼성전자 오늘도 팝니다. 외국인들 1300억 정도 던지고 있고요. LS일렉트릭도 한 160억 정도 던지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SK이터닉스, 현대차 이렇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기사들로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또 이제 우리가 물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이제 물가 인상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도 막 삼양식품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수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초콜릿이나 혹시 빼빼로 이런 거 좋아하세요? 좋아요. 네, 그런 좋아요. 가격이 또 오른다고. 10몇 프로씩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진짜 깜짝 놀란 게 안 먹어야 이제 빼빼로가 거의 1,700원, 1,800원, 1,900원? 그럼 한 통이? 하나. 요거잖아요, 요거. 진짜? 그리고 가나도 원래는 제가 1,000원짜리로 해서 많이 먹었는데 이게 맞아요. 2,000원대 넘고요. 그러면 와닿지가 않고 낮게 한 개가 얼마인지 낮게, 계산하면 낮게요. 돼. 그리고 한 모금 먹을 때 얼마라고 생각하면 와닿지. 와, 옛날에 저 때 가나 초콜릿 70원이었는데. 와, 아이씨, 언제지? 옛날에 70원이었어요. 70원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얼마라고요? 2,000원? 2,000원이 넘어진대요. 하나에. 너무 그리고 비싸다. ABC 초콜릿도 원래 한 2,000원대 후반이었는데 이게 ABC가 5,000원 그런데.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이런 먹는 쪽 과자, 초콜릿 이런 쪽에서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5월 달에 올리고 싶었는데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좀 뒤늦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보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물가에 따른 물가 상승을 하니까 이제 그냥 식음료를 투자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요거를 또 반대로 생각하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기 때문에 금과 은 같은 현물 자산이 굉장히 또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미 이제 그 금리에 따른 부분에서 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되면 될수록 현물에 대한 가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도돌이표에 대한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력 쪽인데 지금 이제 이 전력 쪽에 대한 이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내용인데 아마 좀 아침에 신문 읽으시는 분들은 다들 읽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 대한 그 총량이 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면 더더욱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력에 대한 일부 부족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전력 쪽 그리고 전선, 인프라에 대한 또 관심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이 트리거를 만든 타이틀 명이 어쨌든 삼성전자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조금 이렇게 욕하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어쨌다면 결국엔 테마가 만들어지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력기기 쪽에 대한 내용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 또 로봇 쪽이 일부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로봇. 네, 이게 SK 쪽에서 로봇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제 좀 일을 저번 주에 제가 로봇이 막 일 배우게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정에 좀 활용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하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공정 쪽에서 활용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또 이제 로봇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또 트리거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제 AI를 바탕으로 로봇으로 익히게 만드는 것과 대체하는 부분에서의 내용이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로봇 쪽은 실적이 안 나오니까 상당히 조금 미운오리 녀석으로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건 이슈가 있고요. 또 AI 데이터 센터와 이제 그 관세 관련된 내용이 동시에 조금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뭐 이 소프트뱅크에서 AI 쪽에 대규모 투자하는 것은 이전에 한 2주 전부터 뉴스가 있었고 관련된 것도 이제 몇 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들을 계속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네. 엔비디아 주가가 벌써 $1,050 돌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연속성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기업들이 이제 막 투자하고 자금을 때려 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 AI에 대한 기조 자체가 뭐 실적이나 이런 앞으로 더 어닝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이슈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초과 공급 수요라는 그 단어가 초과 수요가 없다라는 그 부분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모멘텀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한중일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이 중국산 흑연 등이나 이런 관세 면제를 이제 없앴다 해가지고 관세를 네. 엄청 또 크게 공격하는 이런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중일 이벤트와 더불어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또 부각되고 있는 이런 중국 관련된 산업군들에서 또 변수가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 제품에 관세 면제를 해줬었는데 그쵸, 그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종료되고 관세를 매긴다. 네. 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 이게 갑자기 그냥 다른 이슈가 없이 진행이 됐으면 그냥 기간이 종료됐으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보호무역지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었던 그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부러 연장을 안 해줬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아지고 그러면 이제 한중일을 통해서 뭔가 사업적인 이런 협력이 생길 수 있는 시점에서 또 굉장히 급변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흐름에서의 변화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AI 관련돼서 관세 관련돼서 괜찮으세요? 아, 예. 네. 건강 안 좋으시면 큰일 나요, 저희.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꽃가루 때문에 꽃가루.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가는 초콜릿 70원이라고 하니까 네. 정몽준이라고 저한테 버스비 70원. 정홍종길님께서 명몽준이라고 저한테 명몽준. 버스비 버스비 70원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것도 또 낮을 때 50원 있었어요. 아, 옛날에 진짜 가나 70원이었는데 저 아기 때. 예, 짜장면. 저 어렸을 때는 짜장면 초등학교 때는 1,500원. 그 저기 뭐지 밥 한 방 하지 뭐지 아이스크림 그거 있잖아. 아이스크림. 뭡니까? 서주 아이스주. 가장 유명한 거 서주 아이스주. 브라보콘. 브라보콘을 드셨어요? 브라보콘. 부자만 먹는 거죠, 그거는. 그거 40원이었거든. 옛날에 그 이 아이스박스 통에 아저씨가 이렇게 색소해가지고 근데 그 밖에서 브라보콘이 맛있게기 하면서. 그렇지. 브라보콘이 연탄 한 장 값이었어. 와. 그러니까 먹기 어렵지. 아. 엄마가 특별히 사줘야지. 아, 그러니까요. 지금 보노님은 부자여서 몰라요. 그래, 부자니까 몰라. 강남 사는 4,000 사람 원이고. 어떻게 알아요 이런 사- 거. 4만 원 우리 하면 진짜 신났을 물기는 아저씨가 있었다니까. 양동이지고. 푸는 차도 맞아. 있었어 진짜로. 모른다니까. 잡사했던 강남 과거 말이야. 강남 그거 먹고 아까 채팅 봤죠? 손 보니까 고생 안 하고 잘한 티가 팍팍 난대. 이거 봐 기공자 고생할 티. 때 혼 나잖아. 나 손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은. 예. 뭔 얘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뒤에 뭐 적어놨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보시면은 신문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네, 오케이. 뭐 저희는 비밀스러운 거 있어요. 아, 그럼 얼굴을 좀 보여달래요. 옆에 이렇게 드는 게 나을 것 같아. 얼굴을 가리니까 좀 답답해. 이렇게 하면요? 아, 그러면은 또 이제 보시는 분들의 일부는 또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가려서 근데 하겠습니다. 이게 좀 개편이 필요하긴 한 게 글씨도 안 보이고 얼굴도 가리고 둘 다 하니까 헷갈리니까. 의미가 좀 없기는 하긴 한데. 그러니까 줌에서 이거를 더 크게 하든지 완전 얼굴 가리려면 이렇게. 봐요. 우리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거라서 여러분이 채팅에 쓰시면 우리 다 본다니까. 우리 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개편하니까 명거 너 몇 살이냐 도대체? 너 50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3입니다. 50세. 제가 저기 깡촌 살았어서 그래요. 깡촌에.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다시 한번 볼까요? 9시 39분 지나가고 있고 코스피가 0.35%, 코스닥이 0.25% 플러스. 확실히 진짜 매가리는 없네요, 시장이. 상승 종목. 지금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더 늘었어요. 하락 종목 830개, 상승 종목 670개. 그래서 하락 종목이 더 늘어났고요. 거래소에서의 힘이 조금 더 센 그런 상황이지만 거래소도 어차피 똔똔이긴 합니다. 400개 뭐 이 정도로 똔똔이기는 해가지고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한테. 아까 삼성전자 오늘도 1% 떨어지고 하이닉스는 4% 가까이 올라서 20만 6천 원까지 가고 한미반도체도 10%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여쭤볼게요. 결국은 5월 넘어서 6월까지,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삼성전자는 일단 버리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거 보실게요. 삼성전자 주가 향방은 딱 보여주기. 향방, 오케이. 네. 자, 김장훈 본부장님 네, 먼저. 봅시다. 보노님한테도 똑같은 질문 드릴 네, 거예요. 똑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한번 드릴게요. 띄워주세요. 네. 자,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은 예. 75,900원 지금 더 빠지고 있죠. 네, 외국인은 아직 많이 안 빠졌죠. 7만 그쵸? 5천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오케이. 3월 19일 날 72,800원. 네, 3월 20일 날 76,900원. 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네요. 19일이 무슨 일이었을까요? 19일? 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네. 엔비디아의 공급 기대감이 낮았어요. 20일 날 이 하루 사이에 5% 넘었거든요. 5% 상승. 네네. 이때부터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음, 그러니 지금 다시 낮아졌잖아요. 낮아졌죠, 기대감이. 네네. 근데 삼성이 반박하셨죠. 음, 그리고 일부 증권사가 이 단어가 이랬었는데 제가 비꼬은 거 아닙니다. 더 적당한 단어가 오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는 삼성의 반박 기사에 동조라고 서포트하는 그런 코멘트를 했어요. 네. 그걸 가면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시장에서는 기대를 이게 페일이 아니고 다시 보완이라는 생각 가능성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딱 그 사이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박할 수 없죠. 반박할 수 없죠. 반박할 수 없죠. 하이닉스는 왜 가느냐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는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요. 하이투자증권은 올해 24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24조 올해? 지금 컨센서스는요 19조 얼마예요. 근데 최근 나온 건 다 20조 넘었어요. 하나증권도 23조 비슷하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군데는요 내년도에 39조로 올라가고요. 올해 25조인데 내년에 39조면 ROE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엄청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올해가 한 22조면은 내년에 한 15%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투자증권에서만 올해 24조는 좋은데 네. 내년에는 내려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네요. 내년에 내려간다고 하면은 주가는 올 가을부터 반드시 내려갑니다. 그게 컨센서스화 되면은.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 일반적으로는 올해 한 20조 보고 있고 네. 내년에 한 15%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PBR 하면은 목표 주가가 20에서 25만 원이 생성됩니다. 네. 근데 한 군데는 20조가 아니라 내년에 39조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그럼 ROE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30%. 하나 그러면 증권에서. 목표 주가는 아마 30만 원도 나올지도 몰라요. 나중에. 반면 내년도 걸 땡겨서. 올해 24조 이거 더 높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내려간다는 게 맞다 그러면 그게 음. 24조에서 20조건 17조건 16조건 차이가 크지 않아요. 초반에 변곡될 때는 그렇죠, 주가가 그렇죠. 확 빠지거든요. 음. 이게 맞으면 지금 주가에서 안 올라갑니다. 음. 이게 컨센서스입니다. 아. 여기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컨센서스 비슷비슷하고 20조, 25조 사이에서 비슷비슷한데 내년도에 저게 꺾인다 안 꺾인다에 땡겨오는 그걸 가지고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그렇죠. 그게 한 25만 원 선에서 어떻게 더 가냐 마느냐의 차이가 될 것이다. 그 숫자 갖고 얘기하면 다 말씀드릴게요. 올해 19조 3천억 연간 컨센서스. 네. 최근 거 올라간 거 반영 안 된 거죠. 네. 육개월이. 내년에 평균 25조예요. 20%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ROE가 얼마나 하면은 21%, 24%예요.
ROE가 20%면은 PBR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네. PBR 2.1배 비싸지 않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PBR 2.1배 정도의 금요일 종가는 비싸지 않은 주가예요. 내년에 이익이 내려가지만 않으면. 그렇죠? 지금 내년에 이익 내려간다 보지 않기 때문에 안 비싼 거예요, 아직은. 내년에 이익이 확 올라가면은 지금 컨센서스 20% 올라가면 ROE가 24% 돼요. 그러면 내년 초반까지는 이거 1.7배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여지가 더 커요. 그래서 올해랑 내년에 분기되는 거, 내년에 대한 이거 왜 그러냐? 내년에 사이클상 어떻게 되냐의 관점이에요. 여기에는 HBM이 주종인데 나중에 시간 있으면 내가 오해하겠습니다만 온 디바이스에 대한 변수도 작용해요. 어쨌든 하이닉스가 그런 입장에서 목표 주가가 가까워서 부담되는 거 맞는데 ROE 측면에서 내년에 이익이 증가된다면은 북밸류 2배 이상 가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다. 삼성은 컴백할 수 있다. 근데 컴백이 8, 9월 달까지 늦어지면은 그거는 시장에서는 아마 조금 불안감이 더 반영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노님한테도 똑같은 질문. 그러니까 보노님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놓으면 안 된다. 우리 아직도 기대한다. 네. 삼성이 없으면 우리 증시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오히려 제 주변에는 삼성 지금 7만 원대에서 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시간적 여유만 투자할 수 있다면 그렇죠. 잘했다. 맞아요. 근데 결국 우리는 뭐 시장을 매일 보는 사람들이니까 네네네. 이게 뭐 사놓고 마냥 6개월을 그냥 넉넉히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회비용으로 네. 생각하면. 그래서 약간 시간적인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가긴 가겠지만 삼성도 이 사이클에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을 조금 놓친 측면에서 주가가 좀 천천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간다는 기대를 좀 접어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좀 시간적인 부분은 필요하겠죠. 왜냐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HBM 쪽에서의 어떠한 좀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결과치가 지금 나온 것은 아니고 또 이제 안 좋은 소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속도 부분에서의 좀 이슈는 있겠죠. 근데 저는 삼성전 그 반도체를 좋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100% 다 그 비중을 담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도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최근에도 계속 언급을 드렸잖아요. 요쪽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HBM 쪽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율을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떨어지고 있을 때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하락을 할 텐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떨어졌을 때 이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는 부분을 좀 준비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네. 당장 사자라는 말씀도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 저는 72,000원까지는 일단은 하방을 열어놓고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와서 지지가 되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지 뭐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연히 속도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MLB 뭐 또 고다층 관련된 부분들과 또 조금 더 욕심을 내보면 세정 정도까지는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핵심은 HBM을 필두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HBM을 빼놓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흐름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덩치가 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소외가 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더 천천히 말씀 주신 것처럼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좀 아랫부분에서 묵직하게 모으실 분들은 삼성전자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SK 하이닉스 뭐 그 한미반도체 이런 쪽에서 수익을 많이 나셔가지고 네. 조금 이제 그 여유 자금이 좀 생기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좀 모아가시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좀 지금 당연히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발 수혜를 직통으로 받을 수 있는 하이닉스 향으로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누가 갖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3.1배 많죠. 아까 그런가요? 3.1배요. 원래 삼성전자 높을 때는 한 4배 정도였는데 지금 떨어져서 삼성전자가 한 3.1배, 3.3배, 3점 얼마예요. 그렇네요. 시총에서. 맞네요. 네. 그런데 이럴 3배 때는 정도.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이닉스를 한 3, 4배 갖고 있고 하이닉스를 삼성전자가 혹시 모르잖아요. 네. 한 1배 정도 사는 거예요. 3대1?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계통을 하이닉스 계통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한미한테 들 수 있고 누구는 한미한테 먹을 수도 있으니까 삼성전자 계통을 1, 하이닉스 계통을 3. 근데 1대 문제는 3으로? 이거 합하고 반도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이 미국 주식보다 더 갈 수 있느냐? 자신할 수 없다는 게 아까 제가 그거였던 거고 그렇게 해봤자 28%면은 제가 몰빵하지 않대 반도체가 좋다고 하더라도 전체 30%안 넘는 이유가 조선이나 화장품 리뷰어 이러고 실적조 이게 모멘텀이 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골고루 해서 시장에 익스포저는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얘기한 것처럼 아까 똑같은 건데 삼성전자가 7만 2천까지 갈 수도 있고 모두 똑같이 생각하면 그까지 안 가고 아까 실적이 좋으니까 그쵸, 버틸 네.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사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뭐 거꾸로 5대 1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요. 그렇게 하면서 실적이 익스포저 하면은 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 삼성전자에 60% 실었다 이러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기다리면 좀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토탈 리턴을 보면 삼성전자를 투자했을 때 어쨌든 장기 투자했을 때 손해 보신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장투를 했을 때 가장 성과가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그 SKC 쪽에서의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SKC가 18%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뉴스 신문 들고 이제 설명드릴 때 요 SKC 뉴스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의 좀 이 이벤트를 더 확장을 시키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아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하이닉스의 주가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다 정도도 조금은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넥스트 칩이나 요런 종목들 AD 테크놀로지 요런 거는 오늘도 하락합니다. 넥스트 칩은 7% 밀리고 있고요. AD 테크놀로지는 2% 밀려서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1.5% 마이너스기는 하지만 그래도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런 거를 봤을 때 두 분한테 요거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 지금 만약에 내가 새롭게 자금을 투입한다고 치면 신재생 에너지 쪽, 혹은 전선 변압기 쪽, 혹은 반도체 얘네들 떨어진 소부장 애들, 혹은 뭐 엔터나 중국 쪽 모멘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어떤 게 가장 좀 확률적으로 모멘텀이 좀 강해 보입니까? 보노님부터. 저는 전력 전선 그대로 전력 전선, 네, 변압기 변압기 쪽. 변압기 쪽이 가장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는 변압기 얘기밖에 안 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요즘에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남들이 그쵸. 관심이 없을 때부터 옛날부터 3만 원, 3만 원, 4만 원 때부터 진짜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작년부터. 그리고 주가 고점에서 막 20% 빠져도 저는 괜찮다. 산업에 좀 성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해서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결국엔 생성의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성을 하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어쨌든 에너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초고압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엔 반도체 사이클을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확장이 되니까 에너지의 소모량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엔비디아나 이런 흐름을 안 잡는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국내 쪽에서는 변압기 쪽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추가 생각합니다. 질문. 변압기 빼고 그럼. 빼고 그걸 빼고. 뭐뭐 있었죠? 반도체 그거밖에 안 보는구나. 아니 변압기 바보. 아니 확실한 게 있으면 약간 뭐 SM이나 이런 것도 한중일 이런 걸로 어쨌든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모멘텀이 뭐가 될까 우리가 생각했는데 미니진이 똥 뿌렸고 네네네. 하이브와 미니진이 똥 뿌렸고 거기 넘어서 이제 뭐 SM의 중국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기대를 걸 수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워낙 많이 쉬었는데 최근에 조금 고개를 빼꼼 들었으니까 요 모멘텀으로 뭐 이전 고점까지는 아니어도 50%, 60% 정도까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정도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거고 또 뭐 다른 거 많죠. 반도체 소부장들도 떨어진 거 있으니까 모멘텀 기다리면서 뉴스 나왔을 때 한번 쫙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본다면 재생에너지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이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유럽과 미국 쪽에서의 정책 기조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래도 좀 답이 나올 텐데 그쪽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력적인 선진국 쪽에서도 영향력이 큰 산업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재생에너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도 좋게는 보고 있는데 엔터는 원래는 이제 미니진 사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계속 주가가 좋다가 오늘 정도에서 빵 아마 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갑자기 악재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좀 외국인의 리스크들이 좀 더 부각됐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뭐 이런 아티스트 이벤트라든지 그래서 저는 연말 쪽으로 가야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기조가 바뀔 거예요. 지금 엔터는 우리가 앨범이나 이런 포토카드 파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콘서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디움이나 이런 굉장히 높은 급에 대한 그런 콘서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확장 기조를 좀 보시는 게 엔터에서는 좀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엔터는 조금 더 시간이 가서 연말까지 가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은 지금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네. 김정은 본부장님은요? 아까 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AI 관계주 그 28%. 미국. 그러니까 뭐 퍼센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AI 관계주 관련주를 가장 많이 담는데 미국이냐 한국이냐 봤을 때는 한국은 하이닉스 계통, 미국은 엔비디아 계통, 온디바이스하고 전력 골고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가 화장품, 미용, 음식료, 조선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밑에 나머지 것들은 약간의 뭐랄까? 약간의 척후병 아니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그거 갖다 놓는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2,900 이상 제가 자신이 있게 되면은 다음에 2,900 정도 자신 있게 되면은 밑에 것들 중심으로 갈 수가 있겠죠. 네. 아마도 기업 밸류가 잘 되고 금리 인하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되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삼성까지 되면 여기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위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많이 올라간 걸 좀 이시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는 이 패턴입니다. 핵심은 하이닉스 계통 플러스 미국 주식 관련된 AI 반도체. 그 지난 이게 한 달 핵심이에요. 동안에 4월 말 대비했을 때 5월 20 며칠까지 미국장에서 IT 중에서요. 네. 가장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아웃퍼포먼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엔비디아가 22% 올랐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그럼요. 저기 필반이 한 11% 올랐거든요. 네. 필반이 당연히 아닙니다. 어. 그럼 뭐가요? 뭐예요? 퀄컴이에요. 퀄컴? 퀄컴이 25%가 27% 올랐어요. 그래요? 계속.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되면서 ARM IP 베이스된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이런 칩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PC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는 저번에 말씀드린 거죠. 금요일날 이런 온 디바이스 관련된 ETF나 아니면 한국 주식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안 빠지고 버티는 정도고 IP 회사들이 수혜를 못 받는다는 게 어쩔 수 없이 온디바이스 ETF를 미국에 찾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하이닉스하고 한반도체 끝까지 한번 가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27, 28, 29, 30, 31 딱 지나면 깔끔하게 6월 첫 거래를 이제 6월 3일 날 월요일 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6월 또 2분기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두 분께 송곳 질문을 드려봤고요. 두 분의 좀 아이디어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시 56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수는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초반에 전해드린 거 정도에서 코스피가 조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0.6%. 코스피 쪽으로 조금 자금이 쏠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대로입니다. 한 0.4% 플러스 842. 2차 전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애매하죠. 빠지는 건 아니고 그쪽에 아마 붙어주고 바이오가 붙여야지 코스닥은 오르는 건데. 오케이. 그렇죠? 코스피가 2,702포인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저희가 3시 20분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좀 수익 많이 냈다라고 웃을 수 있을 정도로 즐거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고요. 뒤에 맛동산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